안녕하세요. 김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공무상 요양 승인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종류의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직종, 다양한 부처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다못해 우리 일선 지자체에 계신 분들부터 구청, 여러가지 중앙부처, 여러가지 수사관서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부처, 공사가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 있고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반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어디로 달려가죠?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으로 달려가셔서 산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근로복지공단으로 다치시면 달려갈까요? 아니죠.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가십니다. 일단은 해당 기관에다가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관련된 내용과 의견을 해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자료를 보내면 인사혁신처에서 요양 승인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할 때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재해 경위, 그다음에 재해 발생된 경위, 목격자 분들, 그다음에 다친 상태 이런 것들, 진료 기록 이런 것들 관련되어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고 관련된 경위, 관련된 의견 분명하게 잘 써서 제출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담당 공무원 여기 해서 주시는 분들 담당자가 있으세요. 산재가 이제 공무원 이제 재해가 발생하면은 재해보상법상 해당 기관마다 예를 들면은 무슨 시청이다. 그러면 담당자가 뭐 그걸 접수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의견 써가지고 보내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접수하시는 분들이 잘 만들어줘야지만 이분도 그렇게 해서 성의를 해가지고 잘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 전문가들한테 재해 발생 경위라든가 관련된 의견 각종 자료를 주실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다친 경위부터 진단서나 진료 기록, 수술 기록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위, 의견 같은 것도 잘하고 관련된 증거도 잘 첨부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부처의 담당자는 재해보상을 접수하는 담당자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해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해줘야지만 인사혁신처에서도 제대로 심사를 해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승인이 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도 이제 이 인사혁신처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깐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상병에 대해서 신청을 해도 내가 전에 기왕증이나 뭐 퇴행성이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왕증이라든가 퇴행이란 그런 이유를 해가지고 일부 상병에 대해서 제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분들은 일을 하시다가 예를 들면 좀 코로나나 아니면은 어떤 현장에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빗길이라든가 어디에 넘어져서 다치거나 떨어지셔서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상병으로 재해로, 그러니까 재해보든 다친 부위로 해서 병원에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골절이 발생하고 연골이 찢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골절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 그 재해로 발생된 연골이 찢기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재외야. 이건 퇴행성 질환이야. 이건 뭐 선정성 질환이야. 이거는 기왕증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해서 제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을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처음에 요양 승인 신청서를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승인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심사청구라는 특별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되고, 그 이전에 관련된 이제 다친 부위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이런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싹 해서
다친 적이 없었고 기왕증 그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고 하셔서 다투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정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 청구로 인해서도 만약에 승인을 못 받았다,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단계는 통상적으로 그 4번 정도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공무상 요양 승인 같은 경우에는 심사 청구라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이거가 끝나면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법부의 행정소송 1심, 그 다음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의 어떤 기회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 갈 필요는 없겠죠. 처음에 이제 심사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서 다퉈서 좋은 결과를 마련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안 되면은 그럴 때는 어떤 행정소송이라는 부분에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건 좀 부담이 많죠. 시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어떤 비용? 송달료 인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비용이 발생하죠? 내가 하는 것들이 나홀 소송도 가능한데 내가 직접 소송하는 것들이 좀 그렇다, 내가 법정에 가는 것이 그렇다 하라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서류 작성만 어떤 자문만 받고 해서 내가 법정을 직접 가는 어떤 나홀 소송 제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시간도 허락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판사 앞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내가 어렵고 하면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법원으로 가면 뭐가 또 있죠? 패소라도 하게 되게 되면은 소송 비용을 또 왕창 부담을 하셔야 되는 어떤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사 청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심사 청구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용도 안 들고 기간도 짧고 행정기관하고 신속하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지더라도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기관 내부에 있는 행정심판 제도라든가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그럼에도 안 되게 되면 행정소송 가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공무상 요양 승인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가지고 재배 사유로 해서 불승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질문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공직 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제 퇴임을 하셔서 이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이제 다시 하셨는데 뭔가 일을 하시다가 큰 장애를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 경험상으로는 경찰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소방공무원들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봐서 좀 그런 걸 보면은 뭐 저 가족 중에서도 공무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라도 굉장히 한 가족으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